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에 맛있는 반찬을 더하는 시간 심층 분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 가업 승계와 증여라는 주제에 이거 정말 많은 경영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죠. 이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피플라이프의 김송수 이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김 이사님은 가업 승계, 증여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관리, 명의신탁 해지 이런 다양한 법인 컨설팅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로 업계에서는 일 잘하시는 걸로 꽤나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플라이프라는 회사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요. 원래 2003년에 보험상품 판매 대리점, 그러니까 GA로 시작했는데 단순히 개인 고객 보험 판매를 넘어서 법인 고객을 위한 경영 컨설팅으로 사업 영역을 크게 확장한 점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2023년에는 한화생명 금융서비스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한화그룹의 금융 네트워크와 시너지를 내면서 사업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이야기로 유익할 것 같다 혹은 기대된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 복잡해 보이는 가업 승계와 증여세 문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핵심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는 역시 세금 부담은 좀 줄이면서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 이거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럼 가업 승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역시 세금 폭탄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 지원제도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가업상속 공제고요. 다른 하나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 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 네, 전자는 이제 경영자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사후승계 시점에 적용되고, 후자는 생전에 미리 증여할 때 활용하는 사전승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가업 상속공제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건 말 그대로 돌아가신 경영자분한테서 사업체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확 줄여주는 그런 제도인 거죠? 맞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오랜 기간 운영해온 기업을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 이어받아서 계속 잘 운영할 때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죠. 구체적으로 보면 돌아가신 경영자, 그러니까 피상속인께서 최소 10년 이상 운영해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자료에서는 매출 5천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로서 지분을 또 상당 기간, 기본 10년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도 붙고요. 기업 요건도 있고 돌아가신 분의 요건도 있고 그럼 물려받는 사람, 상속인에게도 조건이 있나요? 그럼요. 상속인 조건도 중요합니다. 일단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최소 2년 전부터는 그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2년 근무 요건. 네, 단순히 지분만 덜컥 받는 게 아니라 실제 경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공제 한도가 엄청 크다고 들었어요. 최대 600억 원까지 가능하다고요? 그 기준이 뭐죠? 네, 그 한도는 피상속인께서 가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영유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이상 경영하셨다면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400억 원, 그리고 30년 이상 아주 장기간 사업을 일궈 오셨다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 600억. 네, 상속세 부담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큰 혜택이죠. 이야, 600억 원이라니 정말 파격적이네요. 근데 이렇게 큰 혜택을 그냥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사후 관리 같은 그런 조건이 붙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속세를 공제받은 후에는 무려 5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 이걸 사후관리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5년이요?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데요? 네, 일단 상속인이 계속 그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요. 상속받은 지분율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또 가업과 관련된 핵심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자료에선 40%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고요. 갑자기 사업을 중단한다거나, 그러니까 휴업이나 폐업 또는 주된 업종을 확 바꿔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제약이 꽤 많네요. 그렇죠. 만약 이 5년간의 의무 중에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세금 전액에다가 이자까지 더해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혜택이 큰 만큼 책임도 진짜 무겁네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업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이걸 다 지키는 게 사실 만만치 않겠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살아계실 때 미리 증여하는 방식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경영자께서 아직 건강하실 때 미리 자녀에게 가업 관련 주식을 증여해서 승계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뭐랄까 세대 교체를 좀 더 계획적으로 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죠. 요건을 보면 증여하시는 부모님, 즉 증여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역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상 기업 요건은 가업 상속공제랑 거의 비슷해요. 중소기업 또는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이고 증여자가 최대 주주로서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 받는 자녀 쪽 요건은요, 상속인이랑 좀 다른가요? 받는 자녀, 즉 수중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단순히 주식만 받는 게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아, 대표이사 취임 요건까지. 여기가 정말 궁금한 지점인데요. 구체적으로 세금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증여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른 건가요? 아이 세금 혜택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먼저 증여하는 주식가액에서 10억 원을 그냥 빼줍니다. 일괄봉제죠. 10억 원을요? 네. 그리고 남은 금액, 즉 과세 표준에 대해서 일반적인 증여세율 최고 50%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주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 표준 12억 원까지는 단 10%,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20% 세율만 적용돼요. 와, 10%, 20%면 일반 증여세율에 비하면 정말 낮은 거네요.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죠. 증여 한도 역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가업 상속공제와 똑같이 최대 600억 원까지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이것도 그럼 사후 관리가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이 제도 역시 증여받은 후에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지분율을 지키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위반하면 당연히 감면받았던 증여세와 이자가 추징되고요. 상속공제랑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어떤 점이죠? 보통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거든요. 네, 10년 합산 규정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통해서 증여받은 주식은 그 증여 시점이 10년이 넘었든 안 넘었든 상관없이 항상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항상 합산된다고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세 계상할 때 합쳐진다면 미리 증여하는 게 왜 유리한 거죠? 그냥 세금 나중에 내는 효과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네, 합산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아서 미리 납부했던 증여세 있잖아요. 그 10% 또는 20% 세율로 계산된 세액, 이걸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전액 공제해 줍니다. 아, 미리 낸 세금을 빼준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미래의 높은 상속세율, 최대 50%로 세금을 내는 대신에 현지의 아주 낮은 특례세율 10%에서 20%로 세금 부담을 미리 확정짓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 시점에 한꺼번에 목돈으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낮은 세율로 나눠서 내는 그런 분산 납부 효과도 있고요. 아하,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세율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이 되더라도 미리 낸 증여세가 공제되니까 결국 총세 부담이 줄어드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세금 내는 시점도 붕괴되고요. 와, 이건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전략이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핵심 제도를 이해했으니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써먹을 수 있을지 실제적인 노하우들을 좀 살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 전략들 뭐가 있을까요? 네,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위한 4가지 핵심 노하우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설명드린 사전 증여를 봉한 분산 효과 극대화입니다. 아, 증여세 특례를 잘 활용하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단순히 한 번에 큰 금액을 턱 증여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좀 이른 시점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낮은 특례세율, 그 10%에서 20% 구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 시점을 분산시켜서 당장의 현금 흐름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을 때 증여를 시작한다거나 매년 기업 상황에 맞춰서 증여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속 시점에 높은 세율로 막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에 비하면 총 세액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전략이죠. 역시 타이밍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생명이네요. 이건 정말 수십 년을 내다봐야 하는 큰 그림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는 비사업용 자산의 효율적 정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설명드린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 같은 세제 혜택은 오직 가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회사 전체 자산이 아니라 가업 관련 자산만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의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들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같은 거요. 또는 사업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 같은 것들. 이런 게 비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비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산 가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어떤 기업은 이런 비사업용 자산 문제 때문에 예상보다 세금을 진짜 엄청 많이 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승계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이런 자산들을 정리하거나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겠네요? 가령 여유 현금으로 공장 설비를 확충한다든지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에 매각해서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승계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기업의 자산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비사업용 자산을 최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가업 관련 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사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노하우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아, 주식. 자도 가업상속공제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긴 한데요.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법인 형태가 구조적으로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은 고민이 진짜 깊어지시겠네요. 법인 전환을 하자니 당장의 세금,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그런 부담도 있고 절차도 좀 번거로울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인 전환 시 발생하는 단기적인 비용하고 전환 후에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이점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적용 가능성이라든지 대외 신인도 향상, 자금 조달의 용이성, 그리고 무엇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언제가 최적의 전환 시점인지 혹은 전환하는 것이 우리 회사에 정말 유리한지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죠. 네 번째자 마지막 노하우는 뭔가요? 사후 관리의 철저한 준수입니다. 이건 앞서 두 제도 모두에서 계속 강조되었지만 세금 혜택을 받은 후에 5년 동안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아까 들었죠.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지분율도 유지해야 하고 자산 처분도 제한되고 고용도 유지해야 하고 업종 변경도 안 되고 정말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후관리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막대한 세금이 이자와 함께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고 또 그 사이에 경영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이걸 다 지키려면 정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특히 요즘처럼 사업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더욱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이걸 경영자가 사업 운영하면서 혼자 다 챙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가업승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혹시 위반 소지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 그리고 사전 증여, 비사업용 자산 관리, 법인 전환 검토, 철저한 사후 관리라는 네 가지 노하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복잡한 가업 승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논의를 좀 큰 틀에서 연결해 보면요. 성공적인 가업 승계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그런 기술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성, 즉 어떻게 하면 수십 년간 일궈온 이 기업의 가치를 온전히 다음 세대로 이전하고 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고민입니다. 지속 가능성. 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세무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법률, 재무, 경영 전략, 심지어는 가족 관계까지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살펴본 여러 제도들의 요건 충족이나 특히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결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정말 수년 혹은 수십 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앞에 세금 몇 푼 아끼는 그런 근시안적인 접근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복잡한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장기 플랜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겠군요. 이것이야말로 수십 년간 땀 흘려 일군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경영자의 마지막 과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은 피플라이프 김송수 이사님께서 제공해주신 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가업 승계와 증여세 문제라는 깊이 있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두 축의 정부 지원 제도와 그 활용법, 그리고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핵심 전략 4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업 승계를 재산과 경영권을 물려주는 과정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그런 유형의 자산 너머에 현재 기업을 이끌고 계신 여러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무형의 가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업 고유의 철학이나 문화, 위기를 극복하며 쌓아온 경영 노하우, 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승계 계획 속에 좀 의미 있게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어쩌면 단순한 세금 계획을 넘어서 기업의 진정한 영속성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